정말은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전에 뭐 특구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를 한번 여기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정말은 지금 그 교육제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기능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것이 현재 새 정부의 정책이고요. 그건 현재 지금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럼 교육부의 기능을 줄이면 누구한테 기능을 줄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잘 알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교육에 대한 어찌 보면 헤게모니를 잡고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교육제도가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대안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의 어떤 우리 예전에 말하면 이 소도처럼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그 활용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은 이제 기회발전 특구에 들어오는 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정하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꼭 혹시 반드시 제조업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띄워넣으시는 분이 많은데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종도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규제가 꼭 필요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카지노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겠지만 그것 이외에 어떤 규제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역,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어찌 보면 발달된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회발전 특구를 해보겠다. 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거죠. 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하는 겁니다.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새 정부에 대한 철학, 그리고 그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실은 이제 제가 인수위에 있을 때도 이 지역 균형 발전 특위에서 있었고요. 실제로 거기서 이제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제 여기 특별히 이걸 제가 넘기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우리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골고루 이게 퍼져 있으면 지역 균형 발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그쪽이 지금 현재 우리 그 국토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많은 인구와 그 일자리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동산 가격도 거기가 차이가 나고, 실은 지방대학과 이 수도권 대학의 차이들도 많이 차이가 났고요.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보면 지역 균형 발전을 그 시작한 것이, 실질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다 할 정도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다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전에는 그런 개념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액션을 취한 적은 없다. 그렇다면 2005년도라면 대략 현재 2022년도니까 한 1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그 1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팩터를 볼 때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요. 실제로는 지금 더 차이가 더 많이 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차이가 더 많이 나고, 실제로 우리가 그 대학 갈 때보다도 더욱더 대학들도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어떤 교육에 대한 질이나 어떤 일자리에 대한 문제나 정주 요건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게 더 났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왔음에도 이렇게 그 현재의 어떤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나름대로는 이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했던 방법에 완전히 어떤 역행하는 방법은 아닐지 모르지만 상당히 우리가 했던 방법보다는 좀 더 종합적인 방법, 좀 어떻게 보면 가격한 방법, 강력한 방법, 예전에 하지 않았던 방법,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써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면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그 방법론에 있어서의 기존에 있던 거하고 큰 차이도 없는 것 같다. 자꾸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방법들이 우리가 어떤 특구라고 하는 것, 산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이주시키고 지역을 설정하고 했다면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어떤 중앙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방법이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어찌 보면 요구하는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크게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우리는 현재 이 인구를 우리가 퍼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방법을 적용했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는 거다.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가 쓰고 있는 방법이 제일 먼저 일반적인 이 제너럴하게 들어가는 것이 텍스 인센티브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하면 제가 이제 조세법 조세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야 이거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조세만 들어가면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교육에 대한 시스템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규제를 푸는 문제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요소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 인센티브에다가 그 다음에 교육제도, 그 다음에 규제인데요. 사람들이 정말은 어떤 지역으로 가고 싶으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야 될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지역이 좋고 어떤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환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 지역의 교육제도가 좋고 인프라가 좋고 우리가 잘 하는 말로 우리가 젊은 친구들이 가는 카페들도 많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스타벅스가 어떤 매장을 하나 열매도 자기들 여러 가지 매장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 환경은 어찌 보면 안 만들어져 있으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들어가는데 거꾸로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이 없으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인데요. 결국은 제가 이제 이 ODG라고 하는 우리가 Opportunity and Development Zone이라고 ODG라고 미국의 OG하고 비슷하다고 자꾸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의 OG하고는 정말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앞에 D자가 붙었다는 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미국의 OG라고 하는 기회 지역은요. 텍스밖에 없어요. 조세 지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캐피탈 개인 텍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입니다. 개인의 양도소득세, 법인의 법인세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교육에 대한 문제, 다른 문제 아무것도 없고요. 또 하나, 미국의 OG는 낙후 지역만 들어갑니다. 굉장히 낙후 지역만. 우리가 현재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낙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지역에 들어가느냐? 지방정부가 들어가고 싶은 지역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게 현재 지금 강역지방자치단체의 단위냐 아니면 기초지방자치단체냐 하는데 강역지방자치단체의 그 단위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하되 거기에 대해서도 크게 우리가 꼭 이렇게 규제를 하지는 않겠다.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산업이 들어가서 그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사항이 많이 좋아서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넓이에 대한 면적에 예전 보면 항상 면적비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핵정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 핵정을 많이 하다 보면 현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놓치는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기회발전 특구가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제도와 또 완전히 다른 것은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정말 해보고 싶었던 텍스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테스트 베드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발전 특구의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상속증여세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속증여세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주장하는 일부의 주장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상속증여세를 완전히 풀어가지고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상속증여세 없어져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어져가는 추세를 따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살아생전에 세금을 다 내고도 나중에 낸다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상속증여세라는 세금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이나 이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통장에서 큰 돈이 옮길 때마다 증여에 대한 국세청, 가세관청이죠. 가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증여에 대한 어찌 보면 추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추정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자기가 전부 디펜스를 해줘야 돼요. 이게 증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가압상속 공제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업을 하는 분들이 잘 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그 대주주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돌아가시는 경우에 어떤 그 아주 원만하게 기업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대부분이 지분 자산이거든요. 지분 자산인데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면 지분 자산으로서 팔아서 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들이야 무슨 부동산 가지고 있고 현금 들고 있고 뭐 이렇게 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하는 분들은 그 지분 자산, 주식을 많이 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주식에 대해서 가세가 이루어져 가지고 시가로 평가해 가지고 가세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을 팔아줘야 된다. 그럼 주식을 팔게 되면 개연권의 침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반 그 일부 또 분들은 야 그것도 본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인데 팔아서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문제는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팔므로 해서 기업에 대한 개연권이 원만하게 이전되지 않으면 기업이 흔들리고 그 기업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만 그 뭐 가압상속 공제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고요. 독일도 있고 있습니다. 막 있는데 일본도 있고 한데 이런 어떤 그 공제 제도를 두는 것보다는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은요. 상속세 폐지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폐지하는구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정확히 말하면 상속세를 다른 세목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어떤 세목으로? 캐피탈 게인 텍스로. 다시 말하면 양도소득세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3억짜리 땅을 샀어요. 한 10년 있다, 30년 있다 보니까 30억 됐습니다. 이거. 그 우리나라 상속세는 어떻게 합니까? 30억에 대해서 가세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30억을 3억 자체를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아버지잖아요. 상속인이 아들이 이 3억을 베이시스를 들고 갑니다. 들고 가가지고 아들이 팔 때쯤 되면 한 40억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37억을 아들이 세금을 내는 거죠. 이거 이외에는 세금을 안 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러면 상속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금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모든 사람이 현금으로 다 옮겨버리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사고 현금으로 계속 들고 있는 것은 정말은 이 현금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 그죠? 효과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들고 있던 자산을 상속 시점에 완전히 팔아서 현금으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파는 시점에 우리 양도소득세, 법인세 묻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느 부분만 빠지냐 하면 아주 마이너하게 들고 있는 현금 부분 정도가 빠지는 거에 불과합니다. 상속세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한번 시행해보고 싶은데 전국적으로 시행해보고 싶은데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국민 정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회발전 특구에서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고 야 이거 기회발전 특구에서 해보니까 세수도 크게 줄어들지 않더라. 그리고 실제로 장기적으로 세수가 늘더라. 경제 활성화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어떤 지역에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은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전에 뭐 특구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를 한번 여기서 테스트해 볼 수도 있고 정말은 지금 그 교육제도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교육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기능을 많이 줄이려고 하는 것이 현재 새 정부의 정책이고요. 그건 현재 지금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럼 교육부의 기능을 줄이면 누구한테 기능을 줄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잘 알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 교육에 대한 어찌 보면 헤게모니를 잡고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교육제도가 바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대안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교육 시스템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트라이를 해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의 어떤 우리 예전에 말하면 이 소도처럼 굉장히 좋은 어떤 하나의 그 활용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은 이제 기회발전특구에 들어오는 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정하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꼭 혹시 반드시 제조업이라는 것만 머릿속에 띄워넣으시는 분이 많은데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종도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규제가 꼭 필요한 업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카지노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받겠지만 그것 이외에 어떤 규제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지역, A 지역, B 지역, C 지역이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어찌 보면 발달된 지역 5분. 예. 발달된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회발전 특구를 해보겠다. 할 수 있습니다. 하라는 거죠. 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구의 그 수성구라고 하는 데를 특강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한 2달 전에. 대구 수성구라는 데가 제가 가보니까 강남의 그 서울의 강남구 같은 데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그 기회발전 특구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구청장께서. 근데 처음에는 저도 야 이런 데서 기회발전 특구를 하게 되면 합의가 잘 이루어질까? 아니면 뭐 이런 취지로 만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좀 들긴 들었지만 제가 이제 서울로 쭉 올라오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 그것도 가능하겠다요. 그쪽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래서 나름대로는 A 지역과 B 지역과 C 지역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더 발달되고 덜 발달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기회발전 특구에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합의를 하는 거겠죠. 그 안에 기초지방자치단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존 특구와의 어떤 호환성 문제입니다. 기존 특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기존 특구가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특구를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 기존 특구가 잘 되고 있다면 그 기존 특구를 기회발전 특구로 해버리면 됩니다. 왜? 기존 특구보다 분명히 기회발전 특구가 혜택이 훨씬 많을 거니까요. 그래서 기존 특구와 어떤 기회발전 특구와의 관계도 다 열려있는 관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지금 그 기회발전 특구라는 개념은 어떤 것도 규제하지 않겠다. 어떤 것도. 다만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똑같은 어떤 여러 지역에서 똑같은 업종을 가지고 계속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죠? 교통정리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통정리 정도 빼고는 어떤 것도 중앙정부에서 규제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것이 기회발전 특구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우리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이고, 그래서 예전에 뭐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이렇게 말을 많이 썼지만 이 지역의 이 현재 새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철학은 결국은 사람들이 결국 이동하게 만들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또 지금 조금의 저항은 있습니다. 어떤 저항이냐 하면 이거 하게 되면 초기에 세수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초기에 세수 줄어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세수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동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동을 하고 나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세수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지역이 균형 발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수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엠피리컬리 해보면 그런 어떤 스타디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넘기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끝내고요. 나중에 또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